안녕하십니까. 운명론자입니다. 며칠 전에 백광현 군의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죠. 올리다가 이제 하나 교육에 대해서 비디오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조물락조물락 비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백광현 11살짜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좀 한국 전체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육, 사실 모르는 걸 안다는 거, 아는 게 힘. 모르는 것보다 좀 아는 게 좀 있으면 좀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이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발표를 많이 하시고, 근데 어떠한 한 사람의 학자가 처음서부터 어떤 거를 꼭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공통된 거죠. 쉬운 말로 노벨, 어마어마한 화약, 그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라 그러죠.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가 있대요. 나는 세상에 큰 죄를 졌다. 자기가 만든 이 화약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상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자기 발표고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한 거를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졌으니까 세상에 내가 죄값을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대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한테 내가 죄를 비는 마음으로 이 상금을 그래서 노벨상이 생겼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죠, 그죠? 처음서부터 어떤 학자가 뭐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한 거죠. 뭐 많은 얘기 끄집어내봐야 잔소리 같고, 그게 과연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과학자가 어떤 것을 이제 세상에 없는 물질을 발표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세상에 던져 놓을 때 가장 먼저 그 던지는 과학자의 조국, 그 학자의 이제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조국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과학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조국이 힘이 없는데 과학자가 발표한 거는 이따만한 거를 발표를 했으면 그 국가, 그 정부는 무너집니다. 정부는 그 과학자를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2000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예, 적어놨습니다. 이 친구가 적어줬어요. 2005년도에 항우석 박사가 발표한 게 뭐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항우석 박사가 뭘 발표했죠? 뭐를 발표했어요? 줄기세포. 근데 줄기세포라는 것이 또 이렇게 그 인명사전이고 뭐 네이버를 뒤져보니까 러시아 학자가 제일 먼저 그 줄기세포의 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러시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제 그 논문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항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발표를 하면서 자기 발표 이제 그 연구한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뭘 하죠? 정자, 난자, 배아, 갑이. 근데 항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죠? 직업이 뭐였었죠? 여러분들 항우석 박사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소, 돼지 치료하는 수의사였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 돼지, 고양이 아프면 쫓아가서 진찰하고 주사 넣고 개, 돼지 아프면 이렇게 치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인간 내부에 진출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국석 박사의 물론 이제 그 많은 거를 이제 개돼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 전에 나온 논문, 세계에 나온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게놈 프로젝트. 영국,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영국 학자, 미국, 여러 학자가,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이렇게 게놈 프로젝트, 인간 지도라 그러지, 인간 지도, 이 인체 지도를 이제 요즘 말로 DNA, 그때는 DNA라는 걸 인간 지도를 그리자. 인간의 지도를 그리자. 생체. 그런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물론 이제 거의 98%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근데 뭐에 부딪혔죠? 종교에 부딪혔죠. 인간에 대한, 신에 대한 도전이다.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신만이 갖고 있는 영역의 도전이다. 해가지고 종교단체, 인류, 여러 단체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워낙 이 종교고 이 인류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윤리,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걸 접근을 했다. 해가지고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서로 학자들끼리 하면서 이제 할 짓 다 했죠. 그러는 와중에 항우석 박사가 발표를 한 게 금방 내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해. 뭐라 그랬지 내가? 또 적어놓은 거 좀 보고요. 윤리 문제는 조금 아까 얘기를 했고, 게놈 프로젝트. 내가 저거 아까 한국석 박사 뭘 발표를 했다 그랬죠? 하여튼 그런 걸 발표를 했대. 알면서 뭘 물어봐. 스스로 네 머리로 생각해. 그런데 난자와 정자가 필요했어. 자기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때 뛰어든 애가 누구냐? 차병원, 여성병원, 차병원이라는 원장. 소, 돼지, 고양이 치료하던 사람이 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어떻게 쪼물락 해가지고 이제 불치병을 치료하겠다. 라든지 남녀의 성비례,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게 하게끔 어떻게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면 이러면 남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뭐든 이제 이건 좀 얘기를 하다가 잠시 얘기하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선구자는 실패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은 먼저 말한 선구자의 실패를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소, 돼지, 정자, 난자, 암컷, 수컷은 얼마든지 조물락거리는 항우석 박사가
갑자기 인간, 남자의 정자가 필요했고 여성의 남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옆구리 쿡 찔린 게 차병원이잖아. 차병원은 여성병원이야. 여성병원에는 남자 정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많잖아. 그러니까 항우석 박사랑 어떻게 합작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만나서 그냥 이박으로 하고 뭐 나머지 얘기는 당신들 더 잘 알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여기서 이제 그 연구를 돕던 이제 논문 준비하던 어떤 그 젊은이가 뭐 미국 가서 뭐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가짜다. 거기다가 그냥 윤리, 종교, 남자 여자 성을 그냥 쪼물락쪼물락 한다고 죽여라 막 죽여라 세상에 날려치니까 황우석이는 그냥 꼬리 깨끗랑냥. 근데 정부가 튼튼하게 딱 막아줘가지고 팍 지원을 했으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열중시하고 그냥 몰라. 난 우리는 그냥 선거하면은 투표만 잘 나오면 돼. 이거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종교 편을 들어줄라니. 이 연구된 게 그렇고 또 항우석 박사 이거 난자 정자 이거 뭐 윤리 인간의 윤리를 이렇게 돕자니 종교에서 표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열중치다고 몰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 틈새에 항우석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일본 젊은 학자 뭐 내가 적어놨는데 뭐 교토대학이라 그래. 교토대학에 선생을 하던 젊은 애가 항우석 박사의 난자 정자 논문을 발표한 거를 이제 뭐 실수다 했던 그거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찾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어. 일본에 항우석 박사 논문 가지고 뒤직 하다가 거기 실패한 거 꼬부작 하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다 보니까 노벨상이 온 거야. 그러고는 그 사람이 노벨상 받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나는 이런 연구 못했을 것이다. 강력하게 정부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또 항우석 박사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는 인간의 윤리를 살짝 비켰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을 가지고 나왔다. 나도 똑같이 난자 정자를 가지고 나왔다면은 종교단체들이면 어디 세계 어느 단체든 난리가 났을 텐데 남성, 여성, 난자, 정자를 살짝 비켜서 뭐 눈을 치료한다 하는 거를 발표를 했다든지 뭐 이상한 거를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항우석 박사한테 진짜 미안하다. 항우석 박사 논문 가지고 거기 실패했다는 그걸 가지고 집중 왜 실패를 했을까를 찾다가 내가 찾았다. 그래서 살짝 비켰다. 이렇게 피해 나갔다. 난자 정자 나는 나 그거 몰라. 그러면서 다른 물질로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내한테 왔다. 진짜 항우석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만약에 물론
처음 논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실수하고 가짜니 진짜니 조금 떠들다가 더 힘을 주고 밀어주고 더 깊이 연구하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 그냥 한번 실패했다고 들고 때리고 지지 밟고 막 저희 종교단체에서 특정서도 표가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냥 모르쇠로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학자들이 맥을 못 써. 그래서 일본 그 뭐 교토 대학 뭐 요이치 요이치 박사 요이치 박사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자기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한국 한구석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이 상은 사실은 한구석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받았다. 한국 정부 뭐 빈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뭐 강연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된다면 그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커야죠. 애들은 애들 머리로 상상을 하는 거고 청년은 청년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다르잖아. 왜? 보면서 환경에서 보온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 교육, 여러분들 탈무드 교육 아시죠? 10살짜리 기준에 애들을 모아놓고 랍비라 그런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이 또래 담당하는 랍비가 따로 있대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 10살에 이제 그 정신에 맞는 랍비가 정신을 내리는 거죠. 사고를.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애들한테. 그럼 애들은 선생의 질문을 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야, 난 선생의 질문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옆에 학생은 나는 아니야. 선생의 질문이 잘못됐어. 처음서부터. 막 이러면서 신랄하게 토론한다. 자, 학생 애들끼리 막 이 전쟁 나듯이 그냥 막 목소리를 높여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자기가 생각한 거를 막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친구가 아니야 네 주장도 맞지만 내 생각은 이래 막 그러면서 막 쪼물락쪼물락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표는 하나예요. 목표로 가는 거는 목표에 정해놓고 가는 건 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든 강주에서 서울로 출발을 하든 뭐 어디 뭐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목표는 똑같아. 근데 제주에서 서울을 오려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보는 것이 다르잖아. 그 보는 것이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나중에는 서울에 도착하는 건 똑같아.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문제를 낸 사람의 생각을 말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되냐? 문제를 낸 사람 하고 생각이 같아야 돼. 그래야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낸 사람이 춘천에서 서울로 이제 뭐 경인선을 타고 오든 뭐 작가용을 타고 오든 오면서 본 풍경을 자기가 생각한 거를
제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애 보고 자기 생각을 맞춰라 이런 얘기야. 근데 제주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파도 치고 물결 치고 오던 애가 어때 얘 선생이라는 얘가 문제 낸 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오답이야.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내는 놈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지 생각을 맞추냐? 그건 방식. 어떻게 뭐 십진법으로 하든 뭐 십일단으로 하든 그 방법을 그걸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로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지 정답부터 맞춰 아니면 오답으로 할 거야 이러는 것이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폭력이고 갑질이고 내가 전번 비디오에도 얘기했죠. 그 뭐 탈무드를 얘기했다 보면 또 이스라엘 아니 여기 싱가포르 나는 교육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교육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주변 친구가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시간 있을 때 그냥 같이 의견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 친구가 한 친구는 뭐 저기 영국 어디 무슨 데 옥도레대 뭐 영국의 뭐 큰 대학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온 친구고 한 친구는 프랑스 대학 미국의 어떤 프랑스 대학 이놈이 갔다 온 놈이고 또 한 놈은 뭐 저기 그 이제 그 시간 있을 때 요즘 인터넷으로 이제 그 하버드 대학 강의를 이제 물론 지난 뭐 작년 강의가 됐든 지난주에 강의 됐든 강의 되돌려 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 나는 그런 것이 아주 모르니까 이 친구들이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나는 듣기만 이렇게 하고 참 교육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나라의 학교 교육은 선생이 이제 교실에서 그냥 강당에서 서가지고 그냥 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봐. 어떻게 네 생각 얘기해봐. 너는 어제 뭐 숙제했냐? 너는 어제 술 많이 먹었냐면 강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는 뭐 너 요즘 연애 잘하냐? 라든지 너 집에 강아지 잘 크냐라든지 그래서 땡땡 그러면 학교 끝났대. 그리고 레포트만요. 뭐 미리 숙제를 뭐 이만큼 내주고 강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숙제를 이만큼 내주는 거야. 근데 한국 학생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선생 저거 쓸데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학생들도 거기에 그냥 발맞춰가지고 그냥 주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 시간의 주제가 이제 레포트 적어와라 그러는 거 레포트라잖아. 그걸 그냥 학생들도 적응을 해갖고 적어간대요 또. 근데 강의 시간에는 니들 스스로 네 생각을 적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네 생각을 적어와라.
답은 없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 생각을 적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그냥 참 훌륭한 교육이 학습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스스로 공부, 거꾸로 공부, 스스로 공부, 거꾸로 공부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지금 그 아주 잘한다고 봐요. 진짜 했어야 돼요. 근데 그 강영군이 그 뭐 특수 고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그 18살, 19살, 뭐 17살 먹은 애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학습법. 18살짜리가 쭉 유치원서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이제 뭐 2학년이든 1학년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양군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건너뛰고 애들이랑 맞짱을 붙는 거야. 얘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나 무시했지. 그러니까 애들 생각은 그 또래는 같은 나이 또래니까 그 사고가 같을 수가 있고 이 강영군의 그 이 나이는 얘들 사고를 못 따라가는 거야. 겉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얘가 피곤하게 지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이제 막 어차피 한국 교육이라는 거는 이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뭐 특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카이스트 대학 뭐 포항공대 뭐 서울대 공과 뭐 이런 데를 목표를 놓고 공부하는 애들이라고. 그 공부해 왔고. 근데 강양구는 서울대가 뭐 하는 데야? 포항공대가 뭐 하는 데야? 라고 그냥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부지런히 막 쫓아가야 되는데 강훈이 자꾸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자꾸 물으니까 애들은 그냥 처음엔 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이제 그만 물어. 나 공부해야 돼. 이래 가지고 이제 벽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랬는 모양인데 그냥 그리고